폭우가 쏟아지던 늦은 밤이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마치 울부짖듯 터졌고 도로 위엔 끝도 없이 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우산은 소용이 없을 정도로 바람이 휘몰아쳤고 빗물은 사람들의 종아리를 적시며 흘러내렸습니다. 퇴근 차량의 경적 소리, 바삐 뛰어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빗방울이 아스팔트를 때리는 소리가 뒤섞인 혼란의 시간. 그런데 그 무심한 거리 한복판, 갑자기 한 남자가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피부는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으며 눈은 이미 초점을 잃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손에는 아무 힘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 한가운데에서 그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몰랐고 그의 병력도, 국적도, 언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었는지도 설명해 줄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차가운 보도 위에 고꾸라진 그 외국인을 향해 몇몇 시민들이 다가오려다 결국 발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심장은 천천히 느려지고 있었고 숨은 점점 얕아졌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비는 계속 쏟아지고 거리는 사람들로 분주했지만 그는 아주 조용히 그렇게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단 한순간도 방치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시민 한 사람이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를 맞아가며 휴대전화를 꺼내 구조를 요청했고 몇 분 뒤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빗속을 가르며 달려왔습니다. 이송된 병원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종합응급센터. 시간은 밤 12시를 넘긴 늦은 밤. 보통 나라였다면 행정 절차부터 확인하고 신원 조회부터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그가 외국인인지, 보험이 있는지, 신분증이 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절차도 묻지 않은 채 의료진은 곧장 움직였습니다. 응급의가 달려왔고 간호사는 물에 젖은 그의 옷을 걷어내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환자의 언어를 모르니 눈빛과 표정, 호흡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 간호사들은 그를 두 손으로 감싸며 속삭이듯 반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금 곧 나아지실 겁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식은 흐릿했고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손을 꼭 붙잡고 있다는 것. 누군가 자신을 응시하며 생명을 붙잡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 그는 그렇게 깨어났습니다. 하얀 병실 천장이 보였고 머리맡엔 의료진이 지켜서 있었습니다. 몸 곳곳에는 치료 흔적이 있었고 심전도 비계가 그의 심장 박동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의료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입술은 떨렸고 목은 메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제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죠?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름도, 배경도, 신원도 모르는 자신에게 왜 이토록 많은 사람이 이토록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지. 그리고 그 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곳이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위급함 앞에서 질문하지 않는 나라. 출신, 국적, 언어, 돈, 신분. 그 어떤 것도 묻지 않고 사람이니까 먼저 달려드는 나라. 그게 바로 우리가 매일 걷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서 생명을 다시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믿는 마음도 다시 얻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댓글에 별표 동의합니다. 별표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따뜻한 대한민국의 진심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클릭 하나가 이 감동의 기록을 세상에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보건정책과 병원 응급체계에 대해 연구해온 의료문화 전문가 최윤서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환자 이송이나 응급조치 사례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사람을 중심에 두고 시스템을 설계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자체로 하나의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벨기에 남부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난 31살 청년 마티오 바를로입니다. 유럽 곳곳을 여행하며 게임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하던 그는 몇 해 전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인터넷 속에서 보던 그 한국, 정말 그렇게 발전한 나라일까? 하지만 실제로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그는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빠른 대중교통, 친절한 시민들, 놀라운 기술 인프라. 그는 이 나라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결심을 품게 되었고, 결국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게임 회사에 정식 입사하게 됩니다. 입사 후 2달쯤 지났을 무렵, 여느 날과 다름없는 평일 밤. 업무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나와 편의점에서 저녁거리를 사려던 그는 갑작스러운 고열과 복통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주저앉고 맙니다. 이틀 전부터 뭔가 몸이 이상하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그냥 감기겠지 하고 넘긴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마티오는 편의점 앞 윈도에 쓰러진 채 그대로 정신을 잃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그가 외국인이란 사실에 선뜻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를 본 한 젊은 부부가 다가왔고 남편은 바로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관할 구급차는 신고 접수와 동시에 현장으로 출동했고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환자의 이름도 언어도 과거 병력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초 진단을 시작합니다. 체온은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복부는 심하게 경직되어 있었으며 의식은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환자가 말을 하지 못했지만 구급대원들은 이미 수없이 반복해온 매뉴얼을 따라 곧장 가장 가까운 공공응급센터로 이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성모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벌어진 일은 마티우에게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응급실 내부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구급대원이 이송 중 환자의 상태를 전산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병원에 전송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송 내용에는 환자의 맥박, 혈압, 체온, 반응 여부 등이 포함돼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병원은 곧장 외국인 응급 대응 프로토콜을 가동합니다. 외국인 전담 간호 인력은 응급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의료 통역 시스템도 함께 준비됐습니다. 수술 대기팀은 바로 수술실 준비에 들어갔고, 영상의학과는 엑스레이와 초음파 기기를 대기 상태로 전환했습니다. 병원 도착 후부터 진단까지 걸린 시간은 단 10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엑스레이와 피검사, 복부 초음파까지 연이어 진행됐고, 그의 진단명은 복막염을 동반한 급성 맹장염. 맹장에 염증이 생긴 줄도 모른 채 버티고 있었던 것이 복막까지 퍼지면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번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늦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곧바로 수술을 결정했고, 마취과 수술실, 회복실까지 모든 과정이 끊김없이 연결됐습니다. 그는 의식 없이 수술실에 들어갔고, 그가 다시 눈을 뜬 건 회복실의 침대 위였습니다. 마티우는 수술 직후 의료진이 머리맡에서 지켜보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엔 통증 때문인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해주신 거죠? 그는 자신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병원에서 복잡한 절차를 요구받거나 혹은 대기 명단에 밀려 응급조치를 받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이름을 묻지 않았고, 그 누구도 진료비를 선결제하라고 하지 않았으며, 그 누구도 그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의 응급체계는 누구나,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철학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어떤 신분, 언어, 국적의 장벽도 생명을 구하는 손길 앞에 선 의미가 없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응급실은 구급대와 병원 간 실시간 데이터 연동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 내부에는 다양한 국적의 환자를 위한 전담 통역 인력과 진료 코디네이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형 병원들은 외국인 환자 전용 프로토콜을 갖추고 있어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는 진료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단지 한 병원만의 특별한 정책이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만든 공동체의 결과물입니다. 정부는 관련 매뉴얼과 장비를 전국적으로 표준화했고, 의료진은 이를 현장에서 끊임없이 훈련하며 숙달해왔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그 시스템을 신뢰하며 언제든 위급한 상황에서 주저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마티우는 회복한 뒤 자신의 SNS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쓰러진 그날 밤, 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떴을 때 그 어떤 이방인도 아닌 한 사람으로 돌봄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엔 경계가 없더군요. 사람을 먼저 보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의 글은 많은 외국인들에게 공유되었고, 그의 친구들은 믿기지 않는다, 며 연달아 댓글을 남겼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병원비를 걱정하느라 오히려 집에 머물다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럽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응급실에는 이름 모를 이들을 위한 침대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그가 아프다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빠른 인터넷, 기술력, 건축물보다 더 놀라운 건 이 나라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 위대한 시스템이 바로 우리가 매일 걷는 이 땅 위에 조용히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티유는 현재 완전히 회복해 다시 회사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인의 SNS에 한국 의료진과 찍은 사진을 올리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병원은 차갑고 무서운 곳인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는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내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이 배려받았고 더 빠르게 돌봄을 받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대한민국이 보여준 시스템의 품격에 대한 경외였고, 한 나라가 어떤 철학으로 국민과 사람을 대하는지를 본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우리는 병원을 찾을 때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진료 좀 받고 올게요.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치료, 간단한 처방, 혹은 몇 마디 진찰 정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도 가볍게 여기는 그 한 번의 진료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철저하게 설계된 국가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한 명의 환자를 받아들이기까지 응급전화 한 통을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응급의사, 의료기기를 작동시키는 방사선사, 수술실을 준비하며 손을 씻는 간호사, 그 뒤에서 전산을 돌리고 동선을 설계하는 병원 관리자, 그리고 묵묵히 뒤에서 행정처리와 보건 지침을 설계하는 공무원들까지 보이지 않는 수백 명의 손길이 하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름을 기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진료실을 나서는 순간 그 사람은 익명의 의료진이었고 간호사의 이름표는 제대로 읽히지 않았으며 구급차에 타고 있던 대원은 얼굴조차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들 모두는 그 순간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밤을, 시간을, 온몸의 집중력을 쏟아부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때 흔히 인터넷 속도, 경제 규모, 수출 실적, 반도체 기술을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자부심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신분도 알 수 없는 사람 앞에
망설임 없이 손을 내미는 이 사회의 기본값. 사람은 누구나 동등하게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다. 는 철학.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세상과 다른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의 응급실에서는 단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 온 병원이 깨어 있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지지 않는 밤. 새벽 2시에도 전화를 받고 달려오는 의사. 눈꺼풀이 무거운 와중에도 환자의 얼굴을 살피는 간호사. 그리고 기계가 멈추지 않도록 관리하는 기술 인력까지. 그들은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병원은 단지 병을 고치는 곳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을 지키는, 그리고 그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려온 경험, 끊임없는 개선과 대응 훈련, 그리고 위기 앞에서 단 한 명도 외면하지 않겠다는 이 사회의 신념. 우리는 지금 그 위대한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병원을 다녀오는 길일 뿐이었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대한민국의 품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품격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을 나오는 그 순간, 마음 한켠에 따뜻하게 남아있죠. 이 나라라서 다행이다. 해당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댓글에 동의합니다를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진의 헌신과 이 나라의 따뜻한 시스템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손끝 하나가 또 하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야기의 씨앗이 됩니다.